뷰투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1등급만 생각하는 영어과 그레이스 그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26학년도 대수능 해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이제 독해 주요 문항, 여러분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 중심으로 알차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일단은 뭐 총평이라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화두는 이륙 수능 정말 불이었나? 정말 많은 친구들의 그 난이도, 체감 난이도에 대한 어려움, 호소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수능 직후에 던져졌던 여러분들의 충격, 이제 이런 것도 선생님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낱낱이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어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들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어휘가 상당히 고난도로 작정을 하고 좀 투척했다, 약간 이런 평가원에서 이런 느낌도 이제 받았고, 구문 구조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석하지 않으면은 체감이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하나하나가 어렵게 나왔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칸트로 이어지는 이 중심 소재, 여러분들 굉장히 분노를 나타내는 친구들 많죠. 특히 이제 특정 탐구 영역을 선택한 친구들은 국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어까지 총 4번, 서너 번의 똑같은 칸트, 이 어려운 이런 소재들과 맞닥뜨리면서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치러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대견하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 강의는 이제 수능을 치룰 예비 수험생들이 이제 주로 볼 거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찌 됐건 간에 조금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늘 해마다 변치 않는, 저는 정말 해마다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않을 수 없나,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능은 그냥 단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 단지 어휘 열심히 외우고 뭐 구문 연습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절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는데, 뭐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비 수험생들도 나 1년 내내, 아니 3년 내내 영어 1등급이었는데 수능에서 89 떴다, 혹은 82등급 떴다. 이거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분노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제 전문가 입장에서 좀 팩폭을 하자면 수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분명히 있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는 타임 어택 때문에 다른 거 차치하고 시간 부족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시간을 어떻게 매니징 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치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험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reading skill이라고 하는, 듣기도 여러분 말이 많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또 듣기 수업이랑 관련된 강좌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대에, 절평 시대에 반드시 전략적으로 풀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이거, 자, 순서삽이 가장 여러분들의 난이도의 극상 난이도로 체감이 되는 오답률 탑5 안에 항상 드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 순삽이 오히려 오늘 뚜껑 열어보면요, 전혀 킬러답지 않았고, 킬러가 이거 없어진 건데 난이도 조율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어렵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미 정신적인, 정서적인 멘탈 붕괴와 더불어 이게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못했다.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이렇게 처참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 그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우리 이제 앞으로 1년 후 우리가 치르게 될 수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난이도가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만 그 난이도에 따라 흔들리는 나의 등급을 운명에 맡긴다는 거는 너무 좀 우리가 노력이 좀 덜 한 것이 아닌가,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일일이 해석 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여러분 오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각 지문별로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답이 되는 부분만, 이유만 딱딱딱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도 수험장에서 그렇게 풀어야만 1등급을 안정적인 그리고 90점 우리 91, 2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 시작할 텐데 이제 21번은 제가 사실상 워밍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3점이고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항상 가장 높은 유형 중에 하나이나 네, 이번에 정답률을 계속 제가 말씀을 참고를 해드릴 텐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나요? 이게 이제 제가 수능을 치러지고 난 직후 이제 선택률, 정답률을 참고를 했으니 조금 변동, 임의적일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답률로만 보자면 그리 낮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원래 이거보다 근데 더 쉬웠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어들이 공격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 지금 제가 처음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정을 하시고 21번부터 어려운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좀 평가니 심리 멘탈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 어택이 분명히 들어왔다. 근데 우리 정말 솔직히 말하자고요. 여러분들 어휘에 몇 개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어휘 단어 역시 나는 약해. 단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모르는 단어 있어도 그거 그 한두 번이야? 아니 우리 뭐 평생을 모르는 단어 대충 소설 훌륭하게 써왔잖아요. 고 1, 2까지 여러분들 해석이 제대로 됐다고 착각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냥 단어와 단어 아는 단어 조합을 했잖아 너네가.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아요. 그거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듈라이, 하겠지, 선생님 또 다루겠지만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만 이미 21번이 맞은 친구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 정신적인 피로도가 벌써 많이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처참하게 무너지는 실제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21번 워밍업이에요. 얘는 밑줄 친 내용의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이제 추론하라는 유형이고요. 밑줄 친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으라는 것인데 지금 이 밑줄 21번 유형은요. 일단 문풀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밑줄이 있는 부분을 이제 자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수능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1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해도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수능 영어 지문은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이것만 명심하시고요. 얘도 또한 이 밑줄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선생님은 투로 해결합니다. 근데 이제 투만 얘기하면 또 오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플러스 반드시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그널.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은 이제 시그널이라고 키워드를 말씀드리고요. 사전적 의미는 신호. 신호란 그러니까 무슨 신호? 평가원 교수님들이 수험생들에게 던져주는 신호 반드시 숨겨놓기 때문에 오늘 문풀의 핵심도 결국 정답 있는 자리에 있다 플러스 시그널의 종합예술이다. 그걸로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설하고 그리고 왜 이 부분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제 본 수업 시간에 Real Skills 독해 밟을 시간에 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논리력 독해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히 좋은 글의 조건은 고금,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이제 그거는 국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지금은 결론만 말씀드린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밑줄이 첫 문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포함 두 문장으로 투 문장으로 해결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디지털 플랫폼이 나오잖아요. 디지털 플랫폼스. 얘가 키워드 주인공이에요. 이 글은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이렇게 정리해가는 논리력, 사고력이 필수다. 수능에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들은 자, 뭘 만들었냐? 많은 워크가 정말 다양하게 의역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노동, 근로, 근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많은 노동, 근무를 덜 스티키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스티커 할 때 그 스틱이고 stick to 해서 우리가 필수어휘로 뭐 고수하다, 집착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추론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평소 배경 지식으로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험생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뭔 말이야? 처음에 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겠죠. 디지털 플랫폼들이 많은 노동을, 근무를 덜 스티키하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 as work becomes 여기 이제 계속 같은 맥락이죠. 노동, 근무가 뭐함에 따라 모듈러라이즈 또 여기서 약간 이럴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자, commoditized 여기도 나와요. 상품화하다. and standardize 하나 몰라도 그러니까 수능 장에서는 당연히 다 아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모른다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충분히 뒤에 연결되어 있는 즉 병렬되어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문맥으로 추론이 커버가 가능한 게 수능의 설계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화되고 표준화된다. 에 따라 and 그리고 시장이 근데 무슨 시장? 디지털 워크. 디지털 워크가 뭐예요? 결국 디지털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노동, 근무가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 노동을 위한 시장이 생성됨에 따라, 창출됨에 따라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ties. 타이가 뭐예요?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타이가 이제 묶는 건데 묶으면 어떻게 되죠? 연결이 되겠죠. 예. 자, 뒤에 또 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between A and B 구조. 맨날 외우면 뭐합니까? 내신할 때 외운 거 좀 써먹으세요. between A and B. 서비스 업무와 근로와 특정한 장소 사이의 연결. 오케이. 이 can be disconnected. 아까 disconnected니까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 즉 조금 유려하게 얘기하면 단절이 된다. 얘랑 얘 사이의 관계가 밀접한 거에 반대 단절이 되어버린다. 연결고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읽기 때문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정리가 안 돼. 아니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건데도 이렇게 대놓고 여기서 이미 핵심은 다 나왔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수험장이니까 신중을 가기 위해서 확인 사살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겠습니다. The switch, 전환이잖아요. 바뀌는 거. 어디서의 전환이? 뭐의 전환이냐? Production network of work. 자, 프로덕션이니까 생산이잖아요. 생산의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생산의 연결망,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연결망. 이 노동의 생산 연결망에 있어서 이 말이 좀 안 와닿을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항상 명사 앞에 있는 키워드 스위치, 전환. 생산 연결망이 변화가 일어났어. 그것은 자 일어나는데 단지 ing 뭐뭐 함으로써 단지 그냥 이메일 보내고 혹은 클릭king 인터넷이겠지 이게 지금 사이트에서 디지털 워크 플랫폼에서 그냥 몇 개 버튼만 클릭함으로써 이 전환이 다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위랑 연결을 해야지. 자, 그리고 and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the employer 고용주들은 leaves behind 이런 표현도 좀 중요하죠. 원래는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면 이게 한마디로 명사를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라 앞으로 여러분 대학생 돼서 회화할 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용 영어에서도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은데 무엇을 남겨두고 떠나는 건데 여기 지금 no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좀 조회해야 되거든요. 영어와 국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부정어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식대로 딱딱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을 하면은 물질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흔적이 전혀 안 남아있다고요. 고용주들이 안 남긴다. In the places 어떤 장소에서 흔적을 안 남기냐면은 where it was once an employer 한때 과거죠. 이미 과거 지나갔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한때 고용주였던 그 장소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뭐 사무실 이런 거겠죠. 네, 그런 장소에 있어서 장소에 물질적인 책상, 컴퓨터 이런 것들의 흔적을 저는 남기지 않고 떠난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수능 지문은요 결단코 다다익선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히려 다 읽음으로써 더 헤매게 되는 결과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정말 중요한 핵심을 딱딱딱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논리력이죠. 근데 이제 요거가 만약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여기 지금 바로 두 번째 문장에 연결된 이 아이, 요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ties부터 disconnected까지 형광펜을 하고서 정답을 고르면 되는. 그래서 뭐 나름 정답률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2번에 elevated spatial 한데 생각보다 spatial이라는 단어를 좀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수업이죠.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하는 명사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공간의 flexibility, 유연성, 융통성, 유동성이죠. 공간의 유연성. 꼭 사무실, 우리 회사 가서 출근하고 이게 아니고 재택근무라던가, 뭐 카페에서 뭐 이거 재택근무의 확장이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elevate는 상승시키다, 유연성, 공간의 유연성을 상승시키다, 즉 증가시켰다. In conducting business, 자,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인 유연성이 상승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했던 고집하지 않는다와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으로 잘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선생님은 방금 이 지문을 통해서 이제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사실은 두 번째 문장에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마지막 두 문장은 읽어도 크게 도움은 안 됐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답을 추론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충격의 24번이 왔네요. 물론 이게 지금 계속 3점으로 최근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던 친구들이 정말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이제 고3에 올라오면은 점점 요즘 트렌드가 더 그래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요거 진짜 실화입니다. 이게 정답률이 이래요. 웬만한 빈칸보다 더 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정서적으로 당했을 그 멘탈 터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지문에서 또 우리가 캐치하고 가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육모, 구모 그 전년도에 이뤄지는 모의평가 있잖아. 거기에서 이미 예상이 된 부분이에요. 이 글은 단락 전개 방식이 핵심 키 화두였고,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입학류 중에서도 제목이 항상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때 정답률이 떨어지는 이 지문들의 또 공통점을 분석해 본 결과 올해는 이 구조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왔는데 이거를 잡지 못한 친구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또한 자, 올해 또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역시 이게 수능이다. 수능의 맛을 보여줬다. 뭐냐면은 선지 있잖아. 선지 소거법이 필수다. 원래는 저는 이제 빈칸 추론 문제 풀 때는 이게 필수 전략이거든요. 절대로 빈칸 알죠? 단지 어렵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 있거든. 꼼수도 아니고 논리력인데 지금 우리가 논리력이 부족한 거니까 선생님이 보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선지 5개 중에 누가 봐도 처음 쭉 읽었을 때 1학년 때처럼 쭉 본문 다 싹 다 읽고 선지 쭉 읽어보면 누가 봐도 그래도 이거다라고 하는 지문 안 나와요. 없어요. 왜냐면은 간단하고 이러는데 지문이 어렵다니까. 한글 해설을 봐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한 번만에 골라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러니까 매력적인 선지들이 있어요. 매력적인 선지들, 정답이 아닌 애들, 이른바 AKA 매오라고 매력적인 오다. 그런 애들은 다 일맥상통하고 괜찮아 매력적인데 딱 한 단어가 치명타, 전혀 다른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완전히 개소리가 돼버리는 이런 원리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지와 좀 친해져야 되겠다. 이게 요번 또 수능에서도 꼭 좀 숙지하셔야 될 내용 같아요. 이거는 아니니까. 물론 지금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체 성적표가 나오면 이거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지만 그래도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목은 대입학이고요. 선생님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뭐가 푸는 방법이 투투 플러스 시그널입니다. 근데 시그널 없이 그냥 둥지둥지만 읽으면 답 나온다고요? 이런 좀 너무 단순한 이런 접근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논리력하고 시그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 economic benefit입니다. 경제적 이점 뭐에 이것도 좀 당황할 수 있죠. 신조어 아닙니까? 복합어라고 나는 culture하고 entertainment 이걸 합쳐져서 culturetainment. 근데 뭐 대충 문화 뭐 예능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문화를 좀 뭔가 엔터테인먼트처럼 이렇게 좀 결합을 한 건가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죠. 자, makes it attractive. 그것이 여기서 뭔가요? 문맥상 culturetainment거든요. 그래서 culturetainment의 경제적 이점은 매력적이게 만드는데 누구한테 매력적이냐면 정치가들 그리고 정책 이반자들에게 동등하게 두 입장의 사람들한테 다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 잠재적인 증가 이건 직역인데 좀 이따 의역을 어떻게 하나 좀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잠재적인 증가, 인바운드. 이거 근데 사실 몰라도 돼요. 원래 각주에 좀 나와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겠지만, 안 나왔고, 인바운드. 바운드가 이제 바인드의 피평이니까. 안으로 묶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이제 사전 찾아보면은 국내 유입의 이건데 나는 늘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는 니네가 이제 해설지 보고 기출문제 부는 친구들은 꼭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다니까. 야, 인바운드. 몰랐으니까 큰일 날 뻔했네. 외워야지. 그러고 끝나면 네 수능 볼 때 인바운드 나오겠니? 안 나옵니다. 또 네가 모르는 어휘가 나와요. 이거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오도하지 마세요. 단어는 무조건 기초 필수어휘들을 외워야 돼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바운드이 국내 유입어휘. 국내 유입에 근데 이거 몰랐다. 오케이. 근데 비지터가 있잖아요. 방문객. 숫자의 잠재적인 증가니까 증가의 가능성.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을 말하겠죠. 증가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뭐 완전 K 한류가 그냥 대세기 때문에 굉장히 시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coupled 요 표현들 참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과동 아니고 PP였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자마자 판단을 하나요? 이게 기본 공부가 되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영어는 구조가 생명이기 때문에 탁 보고 착 나와야 돼. 목적어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 일단 본동사부터 찾는 것도 또 우리 실력이 다소 지금 초보자인 친구들은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여기 is가 본동사였으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couplед는 결합된, 오케이? 결합된, 뭐랑 결합된? 그들의 수요가 뭔데? 지금 아니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그냥 우리나라 지금 그게 문제잖아.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각종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중이잖아요.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광객들의 방문객들을 관광객이라고 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구와 결합된 그다음에 for related goods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예컨대 여행, 숙박, 리테일이면 소매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구매하고 막 이런 거 막. 뭐 특정 브랜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뭐 얼마 전에 에이펙 그 정상회담이 개최됐을 때도 뭐 특정 그 브랜드 난리 났는데 막 사재기하고 막 가족들 막 같이 초청하고 각종 국가 수반들 오시면서 이제 뭐 가족들도 같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특히 여성분들의 그 관심이 폭발했던 그런 상품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과 결합된 그 내부 국내 유입의 방문객 숫자의 그 증가의 가능성은 is an incentive. 우리도 인센티브라고 하잖아요. 인센티브 받으면 어때요? 더 열심히 하고 싶죠? 장려책이라고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장려책. 뭐를 위한? Those. 지금 근데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누가 지금 아주 고무됐다 그래요. 경제적인 효과가 좋으면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래?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지가 결국 누구예요? 이 사람들인데 여기 또 설명 나왔네. 정부 내의 사람들이라며. 정부. 이거는 이제 s를 붙인 이유는 우리는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요 특수 상황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정부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부나 그다음에 authorities, 이거 필수어예요. authorities. 정부 당국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권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복수형이면은 정부, 당국을 의미한다. 필수어휘. 그러니까 요게 요 내부의 사람들에 대한에게 있어서의 장려책이 된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 뭐겠어요? 아, 정부 고위 관계자, 정책 위반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for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처리를 하고 가다가 역시 이거는 구조가 생명인데 뒤에 한참 만에 to가 나와서 구조가 안 잡혔겠지만 결국은 의미상의 주어겠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 관계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장려책이 된다. 이렇게 구조를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한다? Work with cultural groups. 각종 문화 단체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develop. 문장 길긴 길다. 그죠? 쫄지 마세요. 구조만 잘 잡으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각종 뭐 축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각종 그 뭐 기념하는 사업들 뭐 이런 거 정확하게 몰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체감 난도가 높아졌겠지만 뭐 그냥 여기 이제 분위기 커터테인먼트와 맞춰서 문맥적으로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고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인데 각종 지자체 문화나 행사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데 어느 쪽으로 더 크고 더욱 high profile events. high profile.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근데 프로필이 원래는 뭐냐면은 사람의 그 측면을 나타내는 건데 그 측면을 보면은 이거는 평면인 건데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평면이니까 입체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옆으로 보면은 어떻게 입체적인 거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드러진, 튀어나오니까 특징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아주 높은 주목받을 만한 높은 특성이라고 하는 게 특성이 두드러지는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됩니다. 특성이 아주 있어서 주목받을 만한 의역하면 그런 행사들을 더 많이 더 크고 특징 있는 행사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단체, 문화 그룹들과 협업하도록 하는 그런 장려책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도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지치는 건데 어떡하니? 근데 진짜 찐 시그널은 그 다음에 나와버렸는데 여러분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갈 뻔할 때 however 빨간 펜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100개 쳐도 부족합니다. 쌤이 아까 좀 전에 24번 시작하기 전에 단락 전개 방식, 특정 단락 전개 방식이 나오면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역접 연결사가 제목 유형에서 나온다면 다른 거 다 제치고 얘가 1순위 중요도로 등극하게 됩니다. 앞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그럴싸한 멋있는 얘기를 했다더라도 필자가 however 때린 순간 그거 아니란 얘기잖아요. 또한 완전히 뒤집는 역접이 아닐 수 있어요. 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시그널로 시작해서 시그널로 움직여야 됩니다. 수능아. 시그널로 움직여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신호를 줌으로써 이 문장이 키워드, 키 센텐스가 된다. 자, 과감하게 머릿속으로 형광 펜 딱 하고 이 제목은 아래의 문장을 확인 사살한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여기를 얘를 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선지로 내려왔어야 된다. 그럼 답 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8%라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한 상업화는 또 요 단어 선생님 몰랐어요 이런데 야 나는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commercial는 하면 또 이러잖아요. 상업의 많이 알죠. 근데 그거에 commercialize 붙으면 화하다. 파생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훈련을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다음에 화하다 동사에서 또 TION 명사 접사. 그래서 결국은 뭔데? 상업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업화. 그러한 상업화는 risks. 요거 부정적인 단어 떴네요. 타동사. 여러분 원래 영어가 나 또 어휘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원래 영어는 품사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애예요.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평생 리스크, 위험, 명사로 알고 있는 단어들이 지금 명사를 안 쓰는 거 보이시죠? 구조가 생명이다 영어는. 근데 그때 달라지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늘 원리 원칙은 똑같습니다. 말을 만들어야 돼요.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소설 쓴다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다고요. 이게 지금 타동사화되었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위험을 만들다, 위험을 감수하다가 되는데 그 원리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은 바로 이역을 하면은 하지만 그러한 상업화는 컬처테인먼트가 동종으로 되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 근데 이게 동종이라는 말도 밑에 나와 있긴 하나 참 각주가 무색할 정도로 동종 이름 또 따로 놀을 텐데 동종이 뭔데 결국 다 똑같이 만든다는 거 아니야. 종류를 똑같이 한다 동종. 그러니까 똑같아 버리는 개성의 그 상실이라고 쯤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러한 상업화가 리스크란 단어 자체가 어쨌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눈치로 잘 때리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만 여러분들이 오역이 쌓이지 않는 게 된다. 최대한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수능은. 그리고 무징이니까 어디 병렬? 여기 병렬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를 하게 되냐면은 컬처테인먼트가 이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동명사고 이게 동명사의 의미사기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컬처테인먼트가 그것이 컬처테인먼트의 오리지널 메시지, 본래의 메시지 지금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게 정답하고 완전 딱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 알리고자 했던 이런 의미,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 That could lead to a delusion of audiences. 네, 그 관람객이겠죠. 들의 이제 희석을 초래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잖아. 던져진 메시지도 지금 희박해지고 딱 이겁니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수능장에서는 내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에 확인 사살은 하는데, 그러니까 최악인 여러분 다 읽잖아요.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거 다 읽고 있으니까 시간 부족은 너무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도 확인 사살을 하되 마지막 무조건 기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유기적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언어는 원래 다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이때는 확인 사살은 마지막 문장만 살짝 하셔도 중간 걸 읽었으니까 충분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읽었어도 그게 해석도 잘 안 되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읽었을 때 참고가 별로 안 되고 결국 우리가 매달릴 수 있었던 오직 제목으로 정답을 매력적인 오답이 널렸으니까 그러면은 이거야 맨날 그러고 있잖아 너네. 진짜 차분하게 생각해봐 너네 모습을. 자기 모습을 빨리 분석해야 돼.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단어 열심히 외우고 해석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석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하든가 그러면 또 그게 안 된다며.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오직 가지고 however 문장 가지고 오란 말이야. 근데 단어 모르면은 그건 뭐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여기서는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특히 제목이 이런 거가 사실 그래. 그냥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 굉장히 뜬금없고 두루뭉술하게 느껴져서 어려워하는 거는 있어. 근데 원래 제목이 그래. 제목이 예를 들어서 요지나 주제도 그렇지만 요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뭘 해야 한다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는 건데 제목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하지만 키 핵심 센텐스가 아까 그거였잖아. 서치. 상업화에 대한 위험. 그거를 딱 대변할 수 있는 멋진 그림은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2번 보시면 cash or soul. soul이 왜 나왔어? 아니 아까 losing original message 충분히 나왔잖아. 우리 정신을 이어간다. 메시지를 거기랑 연결을 시켜야지. 단어만 달라지는 거지. rephrasing은 맞죠. 예. cash이냐, 돈이냐, soul이냐, 정신을 살릴 것이냐. 언제? 문화가 엔터테인먼트와 결합이 될 때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뉘앙스겠죠. 그런데 이제 정답은 2번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 선택한 비율을 보면 4번이 굉장히 많아요. 4번. 물론 다 골고루 지금 난리 났는데 4번하고 5번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4번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속어 연습하는 거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하셨어야 돼요. 이해한다고요. 저는 공감을 하는데 봐봐. 지금 우리가 국어 치렀지, 수학 치렀지, 영어 듣기까지 점심 먹고 듣기까지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주 최상의 컨디션에서 풀 때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정신적인 피로도가 어마어마할 때도, 그러니까 평소 좀 죽이고 이렇게 자기의 실력을 맡기기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려운 걸 선생님이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하나하나 뜯어보는 훈련을,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여라. 4번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인과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반대로 얘기했잖아. 지금 컬처테인먼트가 새로운 문화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은 새로운 문화, 여기까지 괜찮거든. 근데 독을 가지고 있는 독성의 결실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걸 부정적으로 나타냈거든. 근데 뭐냐면은 컬처테인먼트의 결실이란 말이야. 컬처테인먼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컬처테인먼트가 핵심 키워드고 얘가 뉴컬처인 셈인 건데 정반대로 지금 뭔가 착각을 해도 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힘든 거는 맞는데, 그래서 4번은 안 되는데 5번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 근데 아니 이 투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한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투자 얘기가 어디 나왔어요? 경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주 좀 특이하게도 오늘 이제 32번으로 넘어간 건데, 선생님이 뭐랄까 원래 29번, 30번 항상 최근에는 빠짐없이 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틀렸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29번, 즉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무난하지만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너무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드디어 여러분들 어법을 이제 뭐 요즘 평가는 좀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러다 아예 어법 없애겠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100점도 항상 3점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2점으로 좀 고정이 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무난하게 이제 다 풀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30번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육모 구모를 통해서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게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읽으면 되는, 원래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항상 어휘하면은 조금 약간 쪼그라 애들이 일단 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심하게. 그래가지고 지 혼자서 막 헛발질하는 거야. 아무도 공격을 안 하고 그냥 수월하게 내줬는데 혼자서 우왕좌왕하다가 다 틀리는 게 육모 구모였는데, 역시 이제 좀 예방 주사를 맞은 격이죠. 그래서 이제 30번은 끝까지 일단 읽으면 돼. 차분하게 끝까지 읽으렴. 그냥 그러니까 물론 전략은 있죠. 주제를 확실히 잡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이제는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3번서부터 막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전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야 집중해, 그냥 읽어, 이게 말로만 그냥 그거로만 느끼신다기보다는 뭐 또 들어가면 얘기가 더 있지만 그건 우리 어차피 수험생들에게는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얘도 그냥 읽으면 답이 나와서 그냥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이런데 뭘 또 혜린이 뭐니 뭐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이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근데 31번은 정답률이 괜찮아가지고 이제 오늘은 32, 33, 34를 같이 풀려고 합니다. 빈칸은 근데 선생님이 더 확실하게 풀어요. 뭐 어떻게 확실하게 푼다는 거는 그냥 정말 정답이 있는 자리만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하신 거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이 이거는 맞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계속해서 빈칸에 뚫리는 위치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조건 그냥 마지막에 그냥 다 때려버렸죠. 그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 게 여러분 사실상 난이도로 치자면 가장 무난한 난이도예요. 아니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보자면 빈칸이 있는 문장이 이제 마지막 문장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원래 보고 풀어야 되느냐? 빈칸 포함 마지막 2문장이라고요. 여기를 보고 원래 그냥 딱 나오는 게 맞는데, 요번 수능 이중 수능에서는 그렇게 푸는 문제도 있고, 지금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32번은. 그렇게 푸는데 이제 곧 같이 하게 될 33, 34번 문항의 경우에는 약간 더 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다 읽어야 되긴 한데, 이제 선생님이 더 타임어 되게 여러분 진짜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너무 심각해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선생님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 기본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기본 실력이 뭐냐? 기초, 그러니까 필서 알아야 되고 구문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해야지만 영어는 구조가 잡혀서 해석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맨날 좀 짧으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되는데 좀 길고 복잡하면 해석이 안 돼요 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쉬운 문장도 해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소설 잘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또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정답률이에요. 아이고 이건 쉬웠는데 그러니까 쉽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여기만 읽으면 답 나오는 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네. 자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나 분명 경고할게요. 이거 제가 경고예요 경고. 선생님이 풀라는 대로 안 풀면은 여러분들 1년 내내 영어 공부하는 것도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죠? In fact. 야, 이번에 in fact 되게 좋아하더라. In fact.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도 시그널이죠. 사실 이건 강조입니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 중요하다라고 시그널을 던져준 거예요. 지금 출제자들이. 사실 있잖아. 이러한 관심, 주의는 어디? 관객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리고 appropriateness, appropriate 이제 많이들 알더라고요. 적절함인데 뒤에 명사 접사 붙어서 적절함이라고 하면 되겠죠. 적절함.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는 것에 적절함이지. 는 관심을 가져서 뭔가 적절하게 하겠지. 는 maybe even 심지어 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지금 비교급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되겠네요. 강조. 훨씬 더 중요하다. In writing, 글 쓰는 데 있어서 이게 훨씬 중요해.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깨알같이 참고하실 것은 관객인데 writing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냐면 독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 원어민들이. reader라고 해요. readers. 한마디로 aka. 독자 당연하죠. 여러분. 글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는 작가는 뭐 존재의 의미도 없고 그 주목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독자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독자들의 예를 들면 이게 뭔 말이냐면 수준이라던가 이해 정도를 배려를 하는 그것에 관한 적절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예, then 뭐보다 in conversation. 대화, 면대면으로 직접 발화로 말로 하는 게 보다도 글로 쓰는 글쓰기에 있어서가 배려가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군요. because 설명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글쓰기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야. 비발화, 즉 말로 하지 않는 대화. 그게 뭔데? 이게 딱 나와야지. 이건 기본이야. 영어 지문에서. 수능 영어 지문. 표정, intonation 이런 거지. 그 다음에 and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피드백.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빨리빨리 내가 혹시나 독자나 아니면 대화하는 사람이 잘못 이해했으면 바로 그때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자기 혼자 상상할 수 있지. 장단이 있어. 자, that are part of conversation. 그러니까 면대면 대화의 일부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야. 어렵지 않았죠? 안 어려운데? As writers. 자, 마지막 두 문장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그냥 빈칸이 있는 문장하고 위에 문장하고 그냥 쌍둥이 전문 용어로 rephrasing 재진술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좋은 글에서는 이게 이런 거. 자, 작가로서 우리는 그러니까 작가들을 위한 글이죠. 작가들은 have to blank 빈칸을 해야만 합니다. 자, in effect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인팩트를 썼기 때문에 또 쓰기 싫어서 인이펙트를 썼는데 인이펙트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수능 필수 시그널입니다. 인팩트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조와 역접 두 가지 이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능이 강조도 있고 역접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그때 좀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선택을 잘 무난하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in effect는 그냥 강조만 있어요. 순전만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것도 한번 따로 정리하시고요. 똑같은 얘기 하겠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 we have to imagine.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냐면은 상상을 해야만 해. both haves. 그럼 both haves가 잘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이 나왔죠. virtual conversation, 가상 대화에서 이게 have의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both haves니까 양쪽 반인 거예요. 얘 이렇게. 지금 문맥이 그만큼 중요한 게 논리력이 가상의 대화라는 게 뭐예요? 저자와 writer하고 독자잖아요. 그들이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을 하라고요. 그러니 그 대상이 누구다? 보스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언급한 두 작가, 독자 이 둘을 각각을 다 상상을 해야만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는 또 찰떡같이 잘 골라가지고 하여튼 자기 본능적으로 이렇게 잔머리 쓰는 거는 잘 하더라고. 난 그건 장려한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뭔가 한 끗이 부족한 거 아니야. 왜? 그래서 2번을 그렇게 많이 골랐더만. 인비전. 요즘에는 와 인비전도 이제 요즘 많이 알아. 애들 엄청 똑똑해졌어. 인비전이 결국 imagine하고 같은 뜻이거든. 시각화하는 거야. 심상화하는 거. 상상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그 단어 하나 보고 꽂혀가지고 또 그러니까 the reader's preference까지 preference도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잡는 건 무리인 건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매력적일 수 있는데 stylistic writing? What the?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읽은 부분에서 그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읽는다, 많이 읽는다고 절대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선지에서 걸려버려요. 다 읽어가지고 앞에서 보니까 아마도 뭐 스타일 막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도 읽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더 피곤해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죠. Stylistic writing 이거는 문체 양식이잖아요. 글쓰기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원래 스타일이 양식이잖아요. 글쓰기의 양식, 문체의 선호도를 상상한다. 이게 절대 아니죠. 우리 특히 읽은 부분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선지들도 읽었을 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또 뭐 매우가 있나? 나머지는 별로 안 고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잘 제낀 것 같고, 제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5번을 보면은 anticipate, 예상하다. The absent reader's response. 부재하는 독자의 반응. 이게 뭔데? 지금 우리가 얼굴 보고 면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virtual conversation. 그래서 상상해야 된다고. 이거. 네, 지금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독자의 반응 또한 보이진 않지만 예상하고 고려해야 된다. 이거 5번이잖아. 선생님 진짜로 5번 아니고 여기만 읽었지? 더 깔끔하게 나오잖아. 빈칸은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심플합니다. 다 가지고 가다가 정보의 홍수 속에 네가 잠식돼요. 이건 늘 변하지 않은 진리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33번과 이어질 34번 지문에 이제 관통하는 핵심어 딱 한 단어를 떠올려 보자면 바로 단순합니다. simple. 네,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33, 34가 가장 고난도라고 느껴질 만한 지문들인데 오히려 문풀, 전략에 있어서 접근 방법은 너무나 단순했다. 제가 이제 푸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빈칸은 위치에 따라, 뚫린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지금 이 유형은 직관적으로도 보이시죠? 네, 마지막 부분에 뚫려져 있는 유형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라?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칸 포함 마지막 두 문장 읽고 사실은 선지로 내려오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이긴 한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그렇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최상 고난도 그러니까 오답률 1, 2위를 다투는 이런 지문들의 특성상 한 번 더 위로 올라와서 그렇다고 무조건 두 문장만 읽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첫 문장에 사실 다 결판을 낸다. 왜? 거기 안에
시그널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시그널이 그냥 다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자, people, 사람들은요 굉장히 막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쫄지 않는 게 핵심이고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셔도 되고 더욱더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만족을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a new building, 새로운 건물, 새로운 빌딩 또는 에디션, 이게 조금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래서 항상 맥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슈퍼맨 같은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건물 또는 에디션이니까 뭐냐면 건물의 증설, 원래 있던 거에 뭐 우리 소위 말하면 날개, 윙이라고 뭐 들어보셨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설, 새로 아예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 옆에 조금 더 하거나 어쨌든 건축, 건물과 관련된 거네요. 거기에 만족감을 표한다는 거예요. If they, 만약에 그들이 빈칸한다면 지금 여기 돼 있는 people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떤, 물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제안이지, suggestion이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뒤로 가서 읽을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만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객 입장 아니겠어요? 수요자 입장 아니겠냐고요. 네. 자, 그 다음, this can. 여기 있네요. 마지막 문장 이제 힘을 주어서 읽어야 되겠죠? 어떤 맥락인지 여기선 전혀 모르니까. 큰 기관에 있어서 이것이 뭐예요? 빈칸이겠죠? 이러한 것은 translate into, 이거 직역을 하면 번역하다니까. 사실 지금 언어와 외국어가 관련된 게 아니니까 전환될 수 있다, 뭐 초래된다, 뭐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 빈칸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데, 이어질 수 있는데, 생산성의 증가, 직역하면 증가된 생산성인데, 생산성의 증가, 완전 좋은 거다. 근데 더 잡이 뭐예요? 건물과 관련된 거. 빌딩, 새 건물을 짓는 거가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reduce,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이건 좀 너무했다. 약간 앙탈을 들여볼 만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태어나서 처음 봤을 것이고.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absent는 다 알잖아. ism 하면 뭐뭐 주의니까 늘 이렇게 뭔가 formal, 공식화, 형식화한 이런 표현을 뭐뭐 주의, 뭐 개인주의, 이타주의 할 때 그 주의, 이거는 필수. 파생어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원칙이고요. 근데 absent니까 결국 뭐예요? 부재. 여기 지금 job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장, 근무, 근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빠진다는 거는 결근을 의미한다. 근데 내가 또 얘기하잖아. 뒤늦게 기출문제 풀고 나서 해설지 보고서 이 단어는 장기 결근 결석이구나. 이렇게 해봤자 너네가 보는 수능에는 또 다른 단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그 독립심이라 그래야 되나? 유연성,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뿌리, 어근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감소됐다라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가 감소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ess turnover, 이것도 맞아요. 모를 수 있죠. 나는 몰라도 근데 정답 푸는 데는 지장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쫄면 안 된다는 게 또 핵심이겠네요. 이직률이에요. 전환율이라고 하는 게 turnover. 근데 그게 줄어들고 어쨌든 큰 뜻을 관통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것만은 정확하게 잡았으니까. 솔직히 여러분 잘 하잖아요. 모르는 단어 다 버리는 거. 그 다음에 and lower cost. 직역하면 낮은 비용인데 좀 어색하고요. 이제 의역을 하자면 비용 절감. 이게 그야말로 효율성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자본이 적게 들어가야지 고효율성의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경제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거로 인해서 좋은 결과래. 근데 두둥. 이게 왜 이제 선생님이 객관적으로도 좀 고난도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다 선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구나. 좋구나. 뭐 이 얘기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해석을 정확히 했다는 가정하에 선지로 먼저 내려오셨어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때는 시그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시그널이 생성입니다. 맨 첫 번째 문장에 보통 이런 경우 내가 다 준다라고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사실은 보면 첫 번째 문장, 자 이제 동명사 주어로 시작했죠? 구조 잡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은, 부여하는 것은 어떤 기회다? 반응하는데 여러분의 디자인이에요. 설계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만 아니 뭐 이걸 또 설계까지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 수험생이 그냥 디자인이라 하세요. 여러분의 디자인이라는 건 근데 여러분이 디자이너란 얘기잖아요. 근데 뭘 디자인? 옷 디자인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설계가 되는 거죠. 예, 건축물 설계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근데 고객들이 이거에 반응을 한다는 게 뭐냐고요. 아까 그랬잖아. 소비자 입장에서 의뢰인들이 아, 우리 건물 설계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어? 그 주는 거. 근데 while in progress, 진행 중에 건물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쵸? 굉장히 배려하는 건데 이거는 is a key. 끝난 거예요. 갑자기요? 아니 원래 핵심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빨간 펜 들어. 자 여기 키 동그라미, 그다음에 석세스 동그라미. 너무너무 기초적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어휘들인데 저는 진짜 이 두 단어. 근데 독바 지금 요번 다 우리는 인강에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오픈 중이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딱딱 이거 두 개 콕콕 집어서 이거 정답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원어민들의 특성,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영어를 쓰는 거잖아요. 영어를 모국어라는 원어민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반영한 거예요, 이게. 특히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이제 요즘 대세상 뭐 영어권의 모든 글들을 다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미국에서의 글을 많이 갖고 오겠죠. 근데 미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자본주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반하여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공,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미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 과장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중요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 수능 수준의 지문에서 success가 나왔다가 뭐 끝난 거라니까? 시그널, 강력한 한 방입니다. 그냥 이게 빈칸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거기다가 키까지 때려줬잖아요. 더블링이에요. 한 문장, 첫 문장에 시그널 두 개나 때려주는 게 흔한 일인지 아십니까? 핵심이다. 뭐의 전문적인, 직업적인 성공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갖고 왔잖아. 자, 그러면 대의가 어떻게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니? 그대로 giving them sufficient opportunity to react to your designs while in progress를 또 다른 표현으로 rephrasing한 걸 그대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어려워 이게? 진짜 개쉽구만. 간단하구만이라고 할게. 쉽다는 거랑 간단한 건 좀 별개야. 자, 그래서 너네가 고른 게 2번이라고라. 와, 진짜 똑같이 생긴 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Are given the opportunity. 여기까지는 퍼펙트하죠. 선지 2번. 여러분 2번을 너무 많이 골라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많이 선택한 비율 그런 선지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어떤 기회냐? 여기도 완벽한데 드래프트 한 단어에서 시체말로 나가리. 드래프트 한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꼼꼼하게 해석은 기본인데 그게 가장 기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지금 집중력, 멘탈, 신체적 피로도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겠지만 아니 우리 지금 하루 이날 다 모든 걸 잠재력을 쏟아내려고 준비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실망스럽죠. 드래프트 때문에 이걸 찍는다는 거는. draft, 초안이고요. 이게 동사화됐어요. 타동사화됐으니 초안을 만들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게 이게 정답이 되려면 they가 people, 즉 client가 아니라 디자이너 입장에서 맞는 말인 거죠. 고객들이 설계를 하나요? 아니죠. 이걸 해석하면 새로운 디자인의 초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에서 완전 삑살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그러니까 정답보다 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골라주었죠.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근데 너무 쉬워서 좀 허무했을 거예요. 4번 맞고요. have been consulted, 상담을 받고 정보를 받은 거죠. 정보를 전달받는 거예요. consulted BPP니까. in the design process, 설계, 디자인 과정에서 전해 듣는다. 면 만족도가 높아진다. 네, 이게 지금 23%의 정답률입니다. 이게 세상에. 자, 그 다음 34번이요. 똑같습니다. 빈칸의 위치는 이거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가 크게 다랬겠죠. 그 뭐 칸트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내가 또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진짜 뚜껑 열고 보니까 정말 뭐 칸트 뭐 어쩌라고 칸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도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해석만 하면 되고 딱 답을 그냥 떠먹여 주는구만.
네, 예, 그렇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야. 자, 여기도 똑같이 풀게요. 빈칸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죠. 그러면 빈칸 포함 마지막 두 문장이 원래 맞습니다. 만 여기서 뭐가 없느냐면은 빼박 시그널이 없어요.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주어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변수와 난이도를 좀 여기서 조금 높인 것이 아닌가. 그거는 제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ideally. 이상적으로. 근데 또 여기서 논리력 아주 끝판왕인 친구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생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상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과 현실은 어떻다? 다르다, 정반대다. 이것도 사실은 수능생으로서는, 수험생으로서는 필수적인 전략이긴 합니다. 논리적인 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근데 그거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샥샥 돌아가면 좋은데 이거는 내용적으로 그렇게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는 단순했거든요. 한번 볼래요?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자, 보세요. 이상적으로 the law, 법은 자, 근데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embody의 명사형인데 embody. 요즘 외래어로 많이 쓰나? 나 이쪽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네, 이게 이제 구체화하다라는 필수어입니다. 많이 나왔어요. 구체화하다. 그래서 이걸 명사하면 구체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유려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구현이라 그래요. 무엇을 구현하다.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이게끔 형상화하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구현이라고 할게요. 법은 구현이다. 뭘 구체화한 거냐면 그러한 정치적인 원리를. 근데 그 정치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All rational beings. rational. 이거 모르면 안 돼. rational. 이성적인, 합리적인, aka 인간을 가리키거든. being의 존재잖아. 이해했음? 이거 필수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 즉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여기 해석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안 되면 안 되지. 자, 여기 would freely choose. 인간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정치적 원리를 구현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왜 존재하냐?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는 크게 뭐 우리가 시그널로 활용할 만한 그 정보는 아니었고. 다음 문장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만약에 그러한 법들이 forbid them. 해석만 정확하게 해 일단. 금한다면 못하게 한다면 to do. 근데 여기 지금 댐이 누구야? 법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누구야? All rational beings. 그냥 people, 사람들이잖아. 사람들로 하여금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못하게 금지한다면.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 근데 이거는 쉬운 건 아닌데 항상 빈칸에서 나오는 거라서 내가 강조하는 구조야. 부정어가 계속 2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꼬인다니까? 그래서 180도 돌았다가 다시 돌아와. 원점으로 와서 되게 답이 쉬운 애였다니까? 다시 간다? 그들이 would not rationally choose. 일단 여기까지 해. 구조가 기니까.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무언가. 선택 안 한다니까? To do anyway. 아무튼 안 할 거라고. 아무튼 이성적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무언가를 근데 법으로 금지한다면은 이 얘기야. Then the law cannot be blank. 그렇다면 법은 빈칸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되게 너무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랬던 이런 지문이라는 거야. 빼박 시그널도 없고 이거 무조건 정답이잖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같은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뭔가 뭐 반전도 없고 뭐 핵심 키워드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뻔한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고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딱딱 반전도 없고 막 이런 애들을 어려워해. 그래서 이런 경우도 딱 첫 문장에 딱 가니까 시그널이 보이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혹시나 또 이게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질문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첫 문장부터 아싸리 그냥 이런 식이라면 첫 문장부터 읽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죠.
얘들아, 니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당연히 그러면 선생님도 처음부터 인지하지. 여기를 읽고 여기 내려오는 거랑 여기를 먼저 핵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정리를 하고서 부족한 정보를 살짝 보완하고 한 끝을 찾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또 올라가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읽고 내려왔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시겠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거를 절차를 표현을 해보자면,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 경우 이것만 기억하세요. 빈칸 포함 마지막 두 문장이 1단계. 그러니까 원래는 선지 2단계라는 건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여기서 너무 뭐가 없으니 정보가, 이럴 때는 3단계. 이게 3단계입니다. 마지막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칸트가 젖어졌는데 흥분하지 마시고 네가 뽑아먹을 것만 뽑으면 됩니다. 칸트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들어도 이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 얘기를 쓴 이유는 하나, 필자가. 이 칸트가 어떤 사람이거든, 혹은 뭘 주장했거든? 그게 내 주장이야. 이거 아니야. 여기 시그널이 있겠어.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시그널이야. 필자의 주장하고 똑같다. 필자의 주장이, 선생님 지금 제목 추론 아니고 빈칸인데요? 라는 친구는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공부 좀 해. 선생님 알려줄게. 결국 빈칸이 뚫려져 있는 내용은 아무거나 뚫리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의 단락의 한 단락의 가장 핵심 문장, 핵심 컨텐츠를 뽑는 거. 핵심 컨텐츠가 결국 뭐야? 필자의 주장인 거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자, 칸트는 강력한, 디펜더가 뭐야? 방어 수비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으로만 가능한 거니까, 의역을 하자면 이게 법이니까 추상적인 사상이나 사고, 말과 사고, 글을 디펜더 한다 그러면 옹호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옹호자예요. 아주 강력한 옹호자예요. 아주 빡세게 옹호하나 봐요. 뭐를?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데, 법의 규칙, 이거 너무 찐따 같지 않아요? 틀렸어요, 너네 그렇게 해석하면. 또 흥분하네. 왜냐면 오브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여기 구조가 오브를 못 잡으면 진짜 노답입니다. 오브는 제발 좀 A 오브 B를 B의 A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투성이죠. 자,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원어민식 사고로 유일하게 수능을 해결할 수 있는 헬 난도의 구조에서, 되게 어려운 글이었어요. 이 문장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자, 오브는 앞 내용의 보충 설명입니다. 자, 이 한마디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영어는 역시나 이걸 보면 또 느끼는 게, 논리력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언어 자체가 논리력 끝판왕인 언어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보세요. 옹호자는 강력한 옹호자인데 뭐를 옹호하느냐면 근데 룰, 법의 규칙하면 이상하잖아요. 법 자체가 규칙인데. 그래서 이게 지배, 통치를 옹호해요. 지배를 옹호하는데 뭐가 통치를 하는데 지배를 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의 지배력을 옹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이 중요하다.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근데 as 뭐로써?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보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근데 뭘 보장하는데? 이렇게 가야 돼. not only. 해석하기 급급해가지고 또 이거 그 큰 그림 못 잡으면 진짜 수능은 답 없어. not only. 우연의 일치 같죠? never ever. 수능 문제에서 우연의 일치는 절대 없습니다. 자, but also. 그리고 이제 빼박 시그널. Not only A but also B. 해석이 다가 아니에요.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이란 뜻은 뭐 요즘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 하도 뭐 공부들을 많이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원어민들이 이런 표현을 왜 쓰냐고요. 그냥 A and B 이렇게 A와 B 둘 다 해도 될 것을. 내신에서 잘못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왜 이게 좀,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 영어 정말 뭐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내신에서는 굳이 그걸 보스 A&B로 그냥 치환시키고,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엉터리 영어고. 이런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얘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요. 시그널이라고요. 원어민들 기준에서. 왜 얘가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프리덤. 일단 해석을 하면 뭘 보증하는데, 안정과 평화뿐만이 아니고 자유를 보장하기. 자유. 칸트 자유, 법 자유. 그거야.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칸트, 법, 옹호, 프리덤. 끝났다니까? 프리덤을 내리 꽂았어야지. 그래서 뭔데? 아니, 시그널이 있으면 멈추는 거야, 여러분. 시그널을 왜 찾는데? 그게 정답이라서 그래.
아니 그래서 2번을 그렇게 많이 고른 거야. 충격적이게. 지금 이거 제정신이야? 아니 진짜 다 찍은 거지? 시간 없어서. 아니면 원래 34번은 버리고 갔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믿고 싶다. 설마 어떻게 이렇게 strong defender. 아 그리고 이거 빈칸의 기본인데요. 어려운 지문일수록 매력적인 오답의 선지 조건의 구성 뭐 요인이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오도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지문들의 경우는 가끔 어쩔 수 없이 단어를 다시 활용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진짜 그대로 갖고 온 이거를 찍더라도 야 수준이 퀄리티가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퀄리티. 찍는 것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아우, 야, 살 떨리죠. 등급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거 그 정도는 준비해야죠. 수능인데 막판에는 준비하셔야죠. 자, 어쨌든 개소리죠? 이거 개소리입니다. 해석해봤잖아. 쪽팔리지 않아요? 어? 더 궁금한 점 많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Q&A로 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자, 한번 볼래요? 이게 다시 한번 왜 실제 하고 싶은 말보다 왜 화가 나느냐? 아, 별거 아닌데 이러느냐? 아까 낯이 나서 그래요. 이거 빈칸의 기본 전략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지. 야, 사람이라면은, 사람이라면은 안 할 일을. 당연히 안 할 일을. 만약에 그걸 법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제안한다면, 그러면 법은 빈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3번 볼까요? cannot be understood. 이해되지 않을 거야. as a restraint가 뭐예요? 단을 몰랐어요. 이거는. 꺼지세요? 꺼져라! 제한, 제약. on their freedom. freedom.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법이 자유를 제약하는 거 아니라고. 정답 3번입니다. 3번. 뭐 문제 있나요? 아까 2번은 정의, 공정, 정의 시스템의 스트롱 디펜더는로 보여질 수 있다. 낯이 없었어야죠. 낯이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굳이 또 문맥적으로 잡자면 낯 하나. 이거는 이번 수능뿐만이 아니라 원래 빈칸 출제 코드 대표적인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예. 자, 이제 빈칸 이렇게 끝났고요. 오, 순삽이요. 충격적이게도 쉬웠어요. 아, 킬러가 이제 사라진 상황. 그래서 오히려 제목 같은 걸 더 어렵게 내는 약간 그런 현상이 조금 도드라지는데 어쨌든 36번은 적당한 정답률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37번을 한번 선생님이 다뤄보도록 할 텐데 좀 뭐냐면 문풀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극상난이도 그러니까 소위 킬러였을 때는 킬러 유형이었을 때는 순삽이 해석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진짜 시그널이 강력하게 지배했습니다. 심지어는 해석하지 않고도 시그널로 선생님 정답을 고를 때도 있었어요. 수능장에서는 그게 맞고요. 해석이 된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거는 그냥 논리력을 단순 평가한 지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서 오답이 많이 나는지 그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해석은 쭉 하면 그냥 끝나는 거라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가장 최근 순삽 난이도 아니면 빈칸을 다루는 컨텐츠 내용에 비해서 너무 무난하잖아요. 그냥 읽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잘 했더라고요. 뭐를 BA가 연결되는 거, B 다음에 A가 와야 되는 거는 해석으로 잘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면 BA가 붙으면 C가 맨 처음에 오느냐 마지막에 오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고 근데 사실 제일 많은 선택을 한 친구들 내가 봤을 땐 다 찍은 것 같고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 33% 정도 되는 약 33%의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골랐기 때문에 이건 찍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나마 읽어서 풀려고 시도했던 친구들 칭찬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친구들은 BA를 잘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이걸 먼저 풀었다는 전제 하에 설명하니까 지금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BA는 내용적으로도 맞죠. 예, 디스 있고 그러면 X 처음에 연결되는 걸로 당연히 X였고 일단은
A는 아니니까 B 다음에 A가 연결되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C가 관건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보세요. 요즘은 시그널이 강력한 시그널이 없는 대신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재진술로 나와요. 응집성이 필요하면 당연히 재진술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가 나름대로 시그널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기대하던 더 정관사 더 이런 게 사라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 철학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여기 주인공은 키워드는 철학입니다. 철학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문장에서 원래 주어진 단락 전략 중에 하나인데 순서는 주어진 단락이 두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처음 한 문장이면 걔만 보면 되잖아. 근데 두 문장 이상이 있으면 마지막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왜요? 바로 연결고리가 재진술이 될 거니까. 자, 여기 갑니다. 이 철학은요, 뭘 할 수 있냐면은 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또 뭐를 제공한다? 중요한 통찰력을. 뭐에 대한 통찰력이다? 관계인데요. 다른 영역, 지식 간의 다른 영역.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양한 학문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C단락이에요. Philosophy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interdisciplinary efforts of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의 간학문의 노력이라고 나오는데 그 너무 어렵고요. 인터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접두사예요. 상호간에 intera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상호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disciplinary가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간에 이런 뜻이어서 사전적으로는 간학문의 간이 한자니까. 그래서 학문 간의 노력. 근데 인지과학에 있어서 이제 학문 간의 노력이 정말 중요해. 라고 이거 근데 그냥 우연일치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는 그에 대한 더 디테일한 소재로 타고 들어간 거고 얘도 또한 학문 간 노력이 필요하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다른 단어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응집성과 유기성이 제일 높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이 B에는 실컷 잘 잡아놓고 C를 맨 마지막으로 놓다니요.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주어진 문장하고 이렇게 척척 맞아 떨어지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선생님은.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강조입니다. 특히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조 이게 이제 선생님은 첨가어도 또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 유사하게 연결되는 애 있잖아요. 반전은 누구나 봐도 딱 뭔가 확 바뀌니까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도 활용하기 좋지만 순접 중에서 강조나 예시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넣어놔도 자연스럽고 여기 다음에 넣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출제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고 명확합니다. 특히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함정에 어떤 거에 많이 걸리냐면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A 단락에서 얘기했어요. B 단락에서 연결되거든요. 근데 C 단락에서 A 했던 얘기 또 거론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한번 하고 끝냈으면 그 다음 소재로 넘어가야죠. 내용이 반전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례를 든다 하더라도 똑같은 주제에다가 중심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사례를 들 때는 그런 얘기죠. 이건 이제 국어 논리력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특히 그러면 만약에 또 C가 마지막이라는 거 또 우리가 제가 찾아보면 돼요. A 다음에 또 C가 왔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기 실컷 다 BA로 진행을 해놓고 뒤에서 또 그러고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이제 확실하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접근하는 방법이. 방금은 그거 하나였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왜 A 다음에 C가 나오면 안 되냐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이제 읽고서 it needs to be supplemented. 그것은 뭐 해야 된다? 보충을 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점이나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측면을 얘기해요. 철학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오려면은 앞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 C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과학적인 방법과는 달리 그러면 비과학적인 게 나오겠죠. 왜냐면 철학을 통해서 사유하는 것은
비경험적인 접근이야.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라 완전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개념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논쟁이니까 같은 이제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과정, 사유를 통해서 개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도로서 하는 비경험적인 접근이야. 이건 문제점을 제기한 거잖아요. 응?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례로, 경험적으로 그 차이를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그것은 보충이 되어야 한다라고 연결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근데 A 다음에 C라면은 어떤 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보완돼야 된다를 때려줬는데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건 또 앞에 했던 얘기, 그것도 뭐 B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저기 맨 위에서 했던 얘기 언급했다가 또 갑자기 이러고서 마무리를 한다. 매우 매우 부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거든.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C는 마지막에 오면 안 되고 이것과 맞는데 여러분 찍을 때도 특히 재학생들은 이거 찍는 꼼수들이 엄청 많더라.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수능은 절대 안 먹혀. 무슨 말이냐면 A, C, B는 절대 안 고른다던가 찍더라도 CBA는 이왕이면 찝찝한데 설마 CBA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세고하고서 이렇게 찍었다면은 여러분들 절대 오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삽입의 이제 39번을 가면은 39번이 이거는 그냥 소위 우리 이제 절평시대에 버렸어도 된다. 그래서 뭐 크게 수능장이었다면은 차라리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 풀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그랬을 텐데 문장 하나하나별 구조는 굉장히 고난도였습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보려면. 근데 여러분들 사실 구조도 안 잡고 단어 치기로 소설 쓰는 게 너무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뭐 구조고 나발이고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공부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왜 또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였으나 삽입이 항상 그렇잖아요. 3번이야 4번이야 미치겠네. 아니면 4번이야 5번이야 미치겠네 했는데 꼭 네가 선택하지 않은 애가 정답이잖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완전히 딴 정답 고른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끗 차인데 그것도 내가 의심되는 정답 위치가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시간도 안 오래 걸려. 바로 다음 문장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돼요. 그것만 확인했어도 4번이라고 찍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지. 왜냐면 3번 문장 여기 뒤에 문장하고 4번 문장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연결이 자연스러워서 중간에 얘가 낄 수가 없는데 이걸 더 많은 아이들이 골랐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네 안다고 내가 3번이냐 4번이냐 미치겠네 이러고서 4번을 찍은 거 아니야. 왜? 통계적으로 4번이 많다며. 나 진짜 내 진짜 수능은 이거 안 먹힌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야 그런 꼼수로 내 인생을 맡길 순 없지 않니 여러분. 그래서 얘도 만약에 그냥 역점 연결사가 있었다면은 체감 난도는 그러니까 확 떨어졌겠지.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떨어졌겠지. 그치만 좀 그냥 확실한 역점 연결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긴가민가 했을 것이고, 그러나 명확한 건 내용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건 차이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문맥적으로 앞에 이제 뭐 공통점이나 혹은 이제 동일한 점, 우리가 이제 수능으로서의 전략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고 심플하게 딱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역점 연결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앞에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까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전략을 예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생각보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딱딱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뭔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공감을 엄청 많이 하는 소재잖아요. 그런 거는 또 쉽다고 느낀다니까 애들이. 뭐 칸트만 나오면 내용도 안 어려운데 미친 막 이러고 있고. 비디오 게임이니까 가상현실. 아바타는 캐릭터잖아요. 내가 게임하는 캐릭터. 이제 그거에 대한 글이었는데 여기서는 실제 세계와 실제 리얼리티하고 가상현실하고의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물론 당연히 실제 같으니까 우리가 빠져들고 몰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와 혼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술하는 데 있어서 실제 세계랑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점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논리력이었고 따로 뭐 이 표만 보고 딱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특히 이런 추세라면은 400문 이거 정답률 보세요 이거 이게 이럴 수준이냐고 이게. 근데 물론 이해는 한다니까. 이 문제 하나만 풀어도 되는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푼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아졌을 텐데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 타임 어택 진짜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 정도라면 이제는 물론 난이도는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문제지만 순삽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 이제는 진짜. 이거 킬러도 아니니까 이제 시간만 조금 컨디션만 괜찮으면 바로 이제 정답을 고르기가 훨씬 용이한. 그러니까 왜 이랬지? 아니면 아까비 시간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요즘 트렌드가 계속 쉬워지고 있었는 거 사실이었잖아. 그럼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내용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냐고.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왜 어려운지는 알지 나도.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보완이라기보다는 차이가 있으니 게임에 몰입을 하려면 플레이어들이 뭘 하겠어. 내 의식을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시켜서 들어가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4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3번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지문 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타이밍이 왔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번은 진짜 와 이것도 그 모종의 그 꼼수들이 또 막 찍는 방법 찍더라도 근데 그게 A는 맞았는데 B가 다 틀렸는데 이거는 그냥 한 줄 요약도 이것도 요즘 잠깐 왜 이렇게 깜짝 놀랐네. 난 준비 안 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근데 버벅거렸어. 얘가 버퍼링 왔어. 40번 맞지? 40번 한 줄 요약은요 마지막 문제인데 얘도 진짜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시간 먼저 푸는 것도 좀 권장합니다. 시간이 너무 쫓기는 친구들은 이거를 요약문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선지 내려와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또 특이의 사항이 그러니까 원래 너무 쉬웠던 유형들이 점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나오는데 항상 똑같아. A는 되는데 B가 안 되거나 B는 누구나 다 잡는데 A가 안 되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당황해가지고 특히 재학생애들 미치겠다 위에 다 읽고 앉아있는데 와 그럼 진짜 우리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여러분 최저 못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답 다 나와요. 이미 눈치 깐 친구들도 있겠지만 알겠죠?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면 된다. 진짜 이 난이도에 따라 울고 웃는 우리 수험생들 진짜 여러분들 그 짠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때 각 해마다 매년 난이도는 약간씩 이게 변화는 있기는 합니다만 뭐 지금으로서는 크게 드라마틱하게 막 여러분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와 그 트렌드, 수능 출제 트렌드 코드는 늘 똑같았다. 그래서 선생님 해강 보시면 오랫동안 이제 누적이 돼 있잖아요. 이투스 내에서도. 그러면은 이게 다 똑같아. 항상 푸는 게.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논리력, 사고력과 어휘를 문맥 속에 내가 아는 어휘인데도 해석이 안 되거든요. 수능에서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 원리를 이게 진짜 찐 영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구조 잡는 거 그리고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요것만 좀 시그널 만 기억하신다면은 모든 것이 응용이고 적용이기 때문에 활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1등급을 절평 시대에 전략적으로 최저나 뭐든 이제 영어 1등급을 받는 게 가장 좀 우리가 국어를 1등급 받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는 거지. 국어와 영어는 또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영어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또 응원하고 있겠고요. 여러분들 또 좋은 기회로 만나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